NC파크에서 가장 가까운 언론사 경남 도민일보가 만듭니다. 엠팍 385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네, 박신입니다. 네, NC 다이노스 응원하는 유원재입니다. 멘트가 응원하는으로 바꿨네요. 취재를 안 하니까 끈이 떨어져서 네. 응원으로 바꿨습니다. 아, 그래도 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사랑하는 우리 NC팬 동지 여러분, 경제부 옮겨가고 나서도 기억해 주시고 격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조금 있어서 합류했는데요. 재밌게 방송하고 가겠습니다. 원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경제부 기자로서 또 그런 네. 부분 같이 살펴보려고 또 불렀으니까요.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NC가 우울한 소식이 많은데 한 가지 좀 축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연승을 7연승하고 네. 무려 4위에 안착했습니다. 무려 5년 만에 1688일 만에 데이터. 7연승입니다. 네. 1600 몇이요? 1688일이고 그때 당시가 이제 2020년 네. NC가 첫 통합 우승을 하던 때다. 그 말은 2020년에 통합 우승을 했으니 네. 올해도 분위기가 좋다. 그 정도 급이다. 그 정도 네. 급이다. 한번 한국 시리즈 가보자. 예, 뭐 가을 야구 가고 한국 시리즈 가고. 네. 네, 또 요새 잘해가지고 초반에 좀 제가 욕했던 게 감독님한테 죄송합니다. 팬으로서 왜 저러지 했는데 역시 감독님이 맞았다. 다 이제 네. 계획이 있으셨던 저의 것으로. 좁은 눈으로는 못 보고 네. 있었던. 저는 항상 지지해왔습니다.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처음 포문을 여는 얘기로는 좀 가벼운 거, 너무 좀 무거운 얘기 많이 해서 경기적인 부분을 좀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그 천재환 선수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네. 또 원재 기자가 취재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9회에 역전 투런이 터질 때 저는 네. 가슴 속으로 울었습니다. 정말. 가슴 속으로. 네. 말로 없는 정도 됐으면 울었을 텐데. 네. 작년에 말로도 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재환 선수가 류현진 상대로 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도 마음속으로 아마 울었지 않을까 네, 그 싶습니다. 경기 아마 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말로 그래서 마음속으로 울었나 봅니다. 천재환 선수가 제가 5월 4일 직관 갔던 날에 그날부터 너무 잘해가지고 저 혼자 의미가 있는데 어제 더블헤더 경기 치르고 나서 네. 오늘 이제 휴일이니까 연락을 드려도 될까 말까 했는데 방송 욕심이 앞서가지고 네, 연락을 드렸습니다. 더블헤더 경기 다음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짧게 몇 가지 물어보고 왔는데요. 선수한테 방해 안 되는 수준에서 좀 짧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요새 타율도 너무 좋고 또 결정적인 상황에 적시타 쳐주고 거기다 홈런까지 쳐주고 있으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냐 이런 걸 좀 맨 먼저 물어봤습니다. 5월 4일에 사직 롯데전에서 그 이전까지 계속 대타로 나가거나 한타수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타격 코치랑 같이 좀 어떤 부분을 변화를 가져갔다. 네, 그 어떤 부분을 말해주면 안 되겠죠. 시즌 중이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좀 변화를 가져갔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롯데전에서 좀 그게 터지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계속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운도 따랐던 것 같다.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7경기 연속 안타를 치고 그쵸. 있네요. 몰아서 홈런 3개 치고 뭐 도루도 지금 하고. 그 딱 선배가 말한 4일부터 네네. 그때부터 좀 그 선발 출장도 계속 하면서, 선발로 네네네. 나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천재환 선수는 현장 평가도 당시에도 그랬고 네네. 어느 정도 타격에서의 능력 그런 자질은 충분히 갖고 있고 작년에도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는데 천재환 선수의 능력이 이렇게 반짝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갖고 가는 게 그 선수한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언제든지 뭐 3할 이상 뭐 2안타, 3안타, 4안타 칠 수 있고 홈런도 충분히 칠 수 있는 선수지만 시즌을 치르면서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포인트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는 눈이 또 네. 이렇게 다르네요. 저는 마지막에 이제 요새 너무 잘해서 축하드린다. 올 시즌 너무 잘 될 것 같다 이러니까 천재환 선수가 되게 냉정하게 아직 뭐 시즌 초반이니까요. 네. 계속 잘해야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겸손한 말씀이신가 보다 이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원재 기자 말 듣고 보니까 좀 그런 의미였던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호준 감독도 부상자가 있는데 젊은 선수한테는 그쵸.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건우 선수가 부상일 때 요새 좀 그 트리오 네임을 좀 이상하게 아, 했던데 천박한. 네, 천박한, 천재환, 박시원, 네네. 한석현 이래가지고 천박한 이렇게 했는데 이 선수들이 보면은 다 자질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1군에서 얼마나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뭐 그런 것들이 될 것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성장을 한다면 NC가 외야 뎁스를 더 두텁게 그렇죠. 하지 않을까. 왜냐면 권희동, 박건우, 손아섭 이 선수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144경기를 치를 때 좀 받쳐줄 수 있는 네. 선수들이 있으면 좋거든요. 이 선수들이 나중엔 또 주전으로 도약하면 좋고 그런 차원에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격감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전에 경기 끝나고 수훈 인터뷰였나 어디서 인터뷰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아직 타격감이 안 올라왔다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아직도 타격감이 안 올라왔다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느낌은 나쁘지 않은데 좀 더 잘 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천지한 선수는 겸손의 표현이기보단 진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 겸손의 표현이냐,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과도 잘 나오는데 운이 따랐다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잘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 또 이런 말을 했고요. 뭐 자기가 이제 아직 안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몸이 안 좋다거나 뭐 타격감이 안 좋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말하지만 아, 자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원재 기자가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더 잘하고 싶다는 표현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선수들한테 타격감이 지금 너무 좋다, 절정이다 이런 얘기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게 이게 타격은 사이클이라서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절정이라는 거는 찍고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쵸, 사이클상. 근데 아니야, 나는 더 잘 칠 거야.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런 표현인 것 같고. 그래서 내 사이클은 아직 절정이 아니다. 나는 아직 조금 더 잘 칠 수 있다라는 표현인 것 같고. 실제로 시범 경기나 이럴 때 주전급 선수, 예를 들어서 손아섭 선수한테 타격감이 너무 좋다 이러면 고개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냐면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좋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정점이면은 6월이나 5월 중순, 5월 말, 6월 이렇게 가면 좀 내려올 수 있잖아요. 아니다. 아직 더 잘 칠 거다. 욕심의 표현인 것 같아요. 역시 그죠? 그런 속뜻을 알아들어야 네. 되는데 제가 아직 짧았습니다. 네, 욕심의 표현인 것 같고. 근데 네. 저는 그게 단순히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천재환 선수 정도면 정말 더 잘 칠 수 있고 네.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고요. 더 잘 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록 확인한 게 2할 9푼인데 맞나요 지금? 그죠? 네.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2할 9푼입니다. 네. 지금. 네. 충분히 3할을 칠 수 있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천지한 선수가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느낌의 선수였는데 그 조금씩 뭔가 아쉬운 느낌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조금 빛을 발하지 않나 싶은데 팬의 입장으로서 좀 주루 플레이나 뭐 도루나 뭐 루상의 움직임 이런 게 되게 적극적으로 느껴졌는데 뭐 팀배팅의 일환이냐 아니면 자기 판단에 따라서 좀 과감하게 플레이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좀 원래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감독님이나 코치진 성향이 좀 그런 거를 많이 권장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편하게 움직이고 있다까지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확한 것 같고요. 뭐 그 이호준 감독 성향상 전력 네. 질주 이런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려는 게 보이고 제가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손아섭 선수도 되게 한 베이스 더 가려는 그쵸. 주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팀 내 최고참 선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는 모습, 감독이나 뭐 코칭 스태프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박수 쳐주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 뭐 천재환 선수나 다른 선수들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또 팀 분위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경기 2경기를 하루 치르고 나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더 꼬치꼬치 물으면 다음번에 전화를 안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주색 리스트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또 너무 귀찮게 하면 안 되니까 시즌 그러면 이제 또 박진 선배 저 번호로 하고 제 번호로 하고 그래서 네, 좀 많이 자제를 했고 또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은 저희 계속 다루고 있는 NC파크 재개장 관련한 건 취재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생 원본으로 네. 영상을 한번 올려가지고 보신 분들은 좀 대략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창원시의 스탠스가 어땠는지는 좀
엿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정리해보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도 전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재 기자가 나온 데는 또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좀 상권에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좀 어떤지 팬분들 궁금해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그런 부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 브리핑한 내용 현장에 갔으니까 좀 어떤 내용 나왔는지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리핑 있었던 날이 지난주 금요일 9일이었고요. 9일 오후 5시에 이제 긴급 브리핑이라고 공지가 됐습니다. 먼저 이제 창원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오후 3시 20분쯤 공지가 됐고요. 네. 거의 뭐 한두 시간 전에 급하게 공지가 됐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사전에 공지됐던 내용이 5월 중으로 엠팍을 재개장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였고요. 근데 이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엠팍 재개장이 언제 될지 모른다. 수개월까지 네.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만큼 갑자기 이제 5월 중으로 재개장을 할 수 있다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공지를 띄우다 보니까 뭐 저도 그랬고 뭐 다른 기자들도 다들 좀 당황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맞춰서 기자회견장으로 갔고요. 이게 또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기자들도 많았고 뭐 방송사 카메라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공지를 띄웠었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네. 1시간 전쯤인가 뭐 30분 전쯤인가 띄웠던 것 같은데 팬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날에 문수부장 간다고 그러니까요. 확정이 된 상태고 그 이전에는 또 KNN이었나요? 아무튼 맨 처음 그렇죠. 6개월 걸릴 올해 것 같다. 재개장 안 된다. 뭐 네. 그런 기사 많았죠. 근데 기자회견 한다니까 좀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다들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갔고요. 창원시가 쭉 설명했던 내용을 한번 전달을 드려보면은 지금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긴급 안전 점검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긴급 안전 점검 결과 양호 등급이 나왔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당시 이제 국토부가 긴급 안전 점검 결과를 보고 보완 조치를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잖아요. 관련 조치를 5월 1일자로 조치 완료를 했다. 얘기를 했고요. 바로 다음 날인 2일 국토부에서 이제 현장 점검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안 조치가 됐는지 혹여나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현장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좀 문제가 됐던 거는 2일날 현장 점검이 좀 문제가 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일날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또 봤을 때 기존에 이제 조치했던 것과 또 별개로 추가 조치 사항이 발견이 됐고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뭐 태풍이나 지진 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끔 안전 조치를 이제 더 단단하게 해라. 요런 이제 현장 점검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고 NC도 어쨌든 그 현장 점검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고 이 상황이 심상치 않구나. 재개장이 언제 될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2일날 오후 8시 넘게 이제 NC가 보도자료를 하나 배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대체 홈구장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제 보도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제 저희도 그때 뭐 방송을 긴급하게 이제 준비를 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5월 2일 날에 원래 이제 NC 엠팍이 이제 재개장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다들 이제 루버도 다 제거를 했었고 또 뭐 긴급 안전 점검 조치 사항도 보완을 했기 때문에 5월 5일 어린이날 시리즈부터는 엠팍에서 경기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그 이제 전망이 완전히 이제 뒤집히면서 뭐 NC도 당연히 당황했을 것 같고 창원시도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일자별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긴급 안전점검이 처음 끝난 날이 언제라고 하시나요? 4월 22일입니다. 22일 날 됐고 5월 1일 날은 그러면 이제 4월 22일 긴급 안전 점검 결과를 국토부가 받고 그거에 대한 보완 조치를 지시했고 그 보완 조치가 1차적으로 완료된 게 5월 1일입니다. 네. 그리고 5월 2일에는 국토부가 이제 직접 현장으로 내려와서 한 번 더 점검을 했습니다. 네, 그때 또 추가 보완 조치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국토부 뭐 관계자가 직접 뭐 사다리를 타고 네. 올라가서 봤다던가 하여튼 좀 되게 꼼꼼하게 봤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정에서 또 추가 지적 사항이 나왔었고 그 네. 지적 사항이 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정밀 안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몇 개월 소요되는 지적 사항이었다.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흐름 중에 하나가 예측이 너무 어려웠다. 이게 그렇죠. 언제쯤 개장을 할 것 같다라는 그게 있다가도 그게 또 미뤄지다가도 그게 또 다시 또
개장을 할 수 있다. 또 그렇죠. 이런 또 뒤집히는 네. 또 거니까. 뒤집히고 몇 번을 이걸 뒤집히다 보니까 뭐 제가 나중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측이 어려우면서 이분들이 계속 혼란을 겪는 것도 있었다. 야구단 그리고 팬들 그리고 그 관계된 이 많은 소상공인이나 주변 관계자분들까지 너무 큰 혼란을 겪었다. 이거는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끌고 가지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를테면 뭐 이건 며칠 정도 걸리겠습니다라고 네, 좀 정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좀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플랜을 짤 수 있는데 그럼요. 무기한으로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는 네. 뭐 사실 대책이 안 서는 그런 네. 점이 있었던 것 같고 5월 지금 1일, 2일 이때 얘기가 나오는데 한 이쯤만 해도 어린이날 경기를 NC파크에서 그런- 하지 않을까 그쵸. 하는 거에 대한 맞아요. 엄청난 기대감을 안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도 막 루머 네.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면 지금 네. 여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약간 했거든요. 희망이 각자 그쵸, 조금씩 그쵸. 섞여 있었던 네.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차라리 애초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못 받고 갔으면 될 문제를 계속해서 혼란을 어떻게 보면은 국토부, 창원시, 행정 기관들이 그런 혼란을 부추겼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교통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NC도 당연히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한마디로- 지켜보는 팬들도 네. 뭐 마찬가지였었고 한마디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 문제에 네. 대해서 그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딱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NC로서는 대체구장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연휴가 끝나고 나서 5월 8일 날 울산의 문수야구장을 대체 홈구장으로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대체 홈구장을 쓰면서 좀 일단락 되나 싶었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인 창원시가 지금 말씀드린 긴급 브리핑을 열면서 5월 중에 엠팍 재개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던 상황이고 요 기자회견 때 이제 NC가 뭐 참석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NC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 제가 참석 여부를 물으면서 NC에 관련 내용을 물었을 때 이제 재개장이 5월 중에 가능하다는 내용은 뭐 구두로는 전달 받았지만은 뭐 문서라든지 아니면 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뭐 표면적으로는 그 당시에 뭐 NC 임원진이 창원에 없어서 참석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불편한 또 좀 심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그렇게 느껴졌기도 했고요. 그래서 복잡하게 문제가 한 번 더 꼬인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16일부터 또 3연전은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정상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요. 18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NC는 어쨌든 지금 창원시가 5월 18일까지 안전조치를 끝내놓겠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18일 날 조치가 끝나는 거를 확실하게 보고 그 뒤에 이제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울산 문수야구장 관련된 계약 문제도 엮여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게 그 계약을 깨버리고 돌아올 수 있을지 요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자세한 계약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단 계약서상 사용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뭐 사용 기간을 일주일 이렇게 잡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계약을 어떻게 이제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뭐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또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걸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골치 아파진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두 가지인데 팬분들이 문수구장으로 정해지고 바로 다음날 브리핑한 거는 이거 문수구장 간다니까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창원시에서 급하게 연 거 아니냐 이거 브리핑을 그거 하나랑 그 처음에 최 뉴스에 나온 거는 6개월 걸린다 올 시즌 끝날 때까지 뭐 문 못 연다 라고 나왔는데 18일까지 된다고 하는 건 이 갭이 너무 큰데 그렇죠. 이 갭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어쨌든 바로 다음날 이렇게 입장이 완전 180도 바뀌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창원시가 이제 설명하기로는 국토부에서 공문이 이제 8일 날에 저녁에 창원시에 공문이 왔고 그 공문 내용을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현장 점검에서 좀 수위가 높게 얘기했던 지적사항이 완화가 됐었고 그 완화된 내용을 이제 토대로 살펴봤을 때 이 정도 지적사항은 18일까지 당장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창원시에서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이제 바로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창원시 입장이 뭐 갑자기 바뀌었다기보다는 국토부의 그 공문을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다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어쨌든 표면적인 또 이유일 뿐이라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나 팬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고 여러 가지 루트로 민원을 많이 넣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쨌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뭐 문의를 당연히 했을 것이고,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또 일련의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국토부로서도 너무 이렇게 강경하게 나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국토부가 좀 한 발 물러서면서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하자, 행정기관 내에서 좀 그렇게 정리가 됐지 않았을까 네. 라는 싶고. 생각.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미리 했어야 된다는 네네. 거죠. 사실 창원시가. 문수부장 발표 간다 확정된 발표 난 그날 밤에 그걸 받아서 창원시가 그 다음 날에 발표했다. 이제 이런 설명인 뭐 거죠. 이거는 너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상 이제 그렇게 흘러가 네네. 버린 거고. 그렇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그 기간이 단축된 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네, 그렇죠. 국토부에서 약간 입장이 바뀌었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밀 안전 점검은 당연히 하되, 다만 이제 그 이전에 먼저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요거는 점검, 긴급 안전 점검이랑 현장 점검에서 나왔던 지적 사항이니까 그거는 빨리 조치를 해서 18일까지 해놓고, 그거랑 또 별개로 정밀 안전 점검은 또 따로 진행을 할 예정이다 네. 얘기를 했고요. 뭐 정밀 안전 점검은 그 문을 안 닫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 이 해명을 듣다 보면은 계속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전에는 왜 문을 닫고 한다 했지?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꼬여버린 상황이고, 이걸 이제 돌리려면은 되게 많은 시간과 또 비용이나 뭐 세금이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박신 기자 말씀해 주신 게 뭐 지역구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대응도 있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얘기 다시 되짚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영상이었나 인스타그램이었나, 아니 도민일보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은 뭐 한마디도 안 쓰냐,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도 안 알아보냐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 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 뭐 어떤 동향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런 게 있을까요?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곧바로 이렇게 막 문의를 한 건 아니지만은, 이 상황이 되게 꼬이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렇게 뭐 물어는 봤었고, 그 이제 물어보면서 어쨌든 최영두 의원이나 아니면 뭐 허성무 의원도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하다. 네. 그런 이제 류의 의견을 뭐 국토부에도 이제 문의를 했고 전달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 문제가 됐었을 쯤 이제 또 최영두 국회의원실 통해서 요 관련 내용을 이제 하나 전달 받은 게 있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어쨌든 창원시가 발표한 내용이랑 뭐 유사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주요 내용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은, 긴급 안전 점검 이제 보안 조치 결과와 관련돼서 요거는 이제 국토부가 뭐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창원시가 꾸린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좀 제대로 됐는지를 검토받을 것을 이제 뭐 공고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국토부가 최영두 의원실을 밝힌 내용. 요게 이제 지금 주요 쟁점이었으니까 최영두 의원실에서 요 문제를 국토부 너네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권한이 어디냐. 그쵸, 사조위에서 이제 검토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고를 했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재개장 여부 관련해서도 요거 결정 주체는 국토부가 아니다. 그리고 네. 이제 창원시 그리고 시설공단, NC 이렇게 지금 꾸린 합동대책반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이제 국토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시설물의 사용 중단, 사용 재개 등에 대한 결정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결정은 창원시, 그러니까 소유자, 그리고 창원시설공단, 관리 주체, NC야구단, 사용 주체 등이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고 손 털고 이제 너네가 해 이거잖아요. 근데 창원시는 보면은 국토부를 바라보고 이제 계속 일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스탠스가 국토부는 우리 소관 아니다, 창원시는 국토부만 바라보고 있다. 이거는 그러면은 행정기관을 어디를 믿고 지금 이 사태를 지켜봐야 하는지, 그 부분이 진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이게 뭐 늦었긴 해도 이렇게 정리는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그렇죠. 국토부 지금 문건으로. 맞아요. 국토부가 어쨌든 명확하게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국토부도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밝히기는 했지만은 관리 감독자로서 이제 목소리를 냈던 거는 또 그것도 분명히 있긴 한 거기 때문에 뭐 좀 헷갈렸을 수는 있으나 이런 부분까지 어쨌든 잘 의견 조율을 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누가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질 것인지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원시나 공단에서는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18일 전까지 정리하고 개장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인데, 이 내용 그대로면 사실 NC도 여기에 따라서 문을 열 수는 있는 건데 그 문수구장 걸리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건가요? 첫 번째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문수야구장 계약건이 걸려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뢰의 문제가 하나 있지 않나 싶은 게 네. 어쨌든 저희도 이제 그때 5월 2일 날 점검 그 결과 발표 나기 전에 이제 5월 5일 날에 재개장이 가능할 것이다. 약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던 것처럼 NC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 거라 판단이 되고, 근데 이제 완전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언제 말이 바뀔지 모른다는 그런 네. 또 불안감이 NC 내부에서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 차례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틀어지는 또 경험을 하면서 더 조심스러워진 게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걸 믿고 이렇게 NC파크에서 그럼 할게요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또 못하면 그때 가서 또 울산에 문 열어주세요 할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가 너무 급하게 당장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저는 네. 좀 그렇게 보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쨌든 좀 피해를 보는 거는 지역 상권이 지금 거의 너무 타격이 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가 이제 대목을 바라보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입점업체도 당연히 피해가 크고 한데,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원재 기자를 불렀는데 좀 어떻던가요? 현장 가보니까. 당연히 그 많은 관중들이 와서 소비를 하시기 때문에 상권이나 뭐 여러 가지로 타격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인들이나 제가 만난 분들이 첫 번째로 하시는 얘기는 인명 사고가 발생했기 네. 때문에 그 점이 최우선이고 이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좀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참고 이거 감내하고 있었는데 이게 기약 없이 울산 문수구장을 쓸 것처럼 되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거 창원시가 발표한 18일까지 완료하겠다. 이거 전부터 취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셨고, 야구장 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점업체. 네, 입점업체는 27개 업체, 네. 36개 매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야구가 열리지 못하면 거긴 당연히 다 개점 휴업을 하겠죠. 평균 관중수나 이런 걸 보면 올해는 이제 2경기밖에 안 했지만 어쨌든 평균 16,727명 방문했고요. 작년에도 NC파크가 1261명, 뭐 한 1만 명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소비를 하는데 완전히 개점 휴업에 들어갔으니 상당히 타격이 있는 것이고요. 고정 비용이 이제 네. 제일 문제잖아요. 이제 언제 다시 할 거다 이런 기약이 없기 때문에 식자재를 아예 미리 주문을 하는 건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준비를 해놓는데 경기가 못하니까 다 버리고 다 폐기하면서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직원들도 야구할 수 있으니까 뭐 대기하다가 대기만 했다고 돈을 급여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대기하는 직원들 급여는 또 다 나가고 뭐 그러면서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뭐 한 1,000만 원 정도의 고정 비용이 계속 적자로 4월에 그 정도 네. 발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흡사 이게 코로나19 시기와 네. 같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고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입점업체는 NC 구단이 또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치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고 아, 보상을 네. 진행한다고 하네요. 네네. 업주랑 이제 웨스토리와 이제 네네. NC가 계약을 하고 웨스토리가 이제 그 업체들을 이렇게 네네. 들여오는 그런 구조인데 웨스토리랑 거기 입점 업체 점주들 이런 쪽이랑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아직 언제 개장을 하는지 모르니까 피해 규모를 이제 정확히 나오면 다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입점업체는 당연히 그 직격탄일 거고, 애초에 뭐 손님 자체를 한 명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앞에 뭐 산호동, 뭐 양덕동 비롯해서 앞에 대형마트도 2개 있잖아요. 네. 롯데마트, 뭐 홈플러스. 그런데도 사실 매출에 타격이 클 것 같거든요. 대형마트 먼저 말씀드리면 네.
대형마트가 이제 경기가 있는 날은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가 없으면서 매장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다운돼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야구가 있는 날이면은 좀 직관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계산대를 2개가 있고 그리고 셀프 계산대가 셀프. 1개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야구가 있는 날이면은 계산대를 추가로 더 열어야 되고 네. 추가로 더 열어도 줄이 있는 정도. 근데 지금은 기존의 것만 운영해도 좀 한산하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홈 경기만 해도 사실 팬분들 중에서는 꿀팁이라고 네. 안에 코너 싹 다 털리잖아요. 홈 경기 있으면 네. 스시랑 치킨 그렇죠. 이런 거 다 네. 사가시는데 네.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지금은 뭐 많이 좀 분위기가 다운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앞에 상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상대 팀이 어디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좀 관중이 많이 들어오는 인근 뭐 롯데, 기아, 삼성과의 경기 때는 뭐 많이 팔면 한 250마리 뭐 이 정도 팔린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많아봐야 한 20마리 나간다. 최대 한 250마리도 팔리던 게 20마리밖에 못 판다. 고정 비용은 1,000만 원씩 나가는데 계속 적자죠. 그리고 올해 NC파크에서 딱 2경기밖에 못 했습니다. 근데 작년 시즌 끝나고부터 생각하면 야구 없던 날이 6개월 이상 가는 거죠. 겨울에 경기가 없을 때 그때는 자연스레 매출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매출이 줄어드는 기간을 4개월 뭐 이 정도씩 버텨왔는데 거기에 또 한 달 더 버티고 또 한 달 더 버티고 이러니까 이제 한계에 거의 다다랐다. 인상적이었던 거는 상인들이 인사를 안 한대요, 서로. 예전에는 그래도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지금 다들 너무 어려우니까 딱히 인사도 못 주고받고 그냥 한숨만 쉰다. 다른 요식업도 매출의 뭐 한 30%에서 많게는 50% 줄었다고 하고 직원 내보내는 곳도 있고요. 봄이 오기를 많이 기다렸는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임대료 내기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임대료가 야구장 상권이기 그렇죠. 때문에 싸진 않습니다. 뭐 네. 이분들 그 말씀대로면은 창원의 번화가 상남동이랑 비교해도 임대료가 그렇게 뭐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내기도 버겁고 적자만 쌓여가고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상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은 좀 문수구장에서 경기를 치를 것 같은데 좀 일정 나온 대로면 18일, 16일에서 18일까지 경기를 정상적으로 치르겠다 문수구장에서 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으로 보이나요? 18일까지는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고 18일 이후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상 거의 18일쯤 돼야지 뭔가 나올 네.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문수 야구장에서 경기를 못해도 3경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문수 야구장에서는 좀 어떻게 운영되는지 경기가 만약에 되면은 어떤 것들이 좀 바뀌는지 뭐 이런 것들 조금 간단하게 좀 덧붙여 보자면 원재 기자 얘기했던 입점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문수구장 내에도 이제 입점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엠팍에 있는 입점 업체들이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구장 곳곳에 이제 붙어 있는 광고 같은 경우는 문수구장의 이제 크기나 뭐 그 조건에 맞춰서 게재를 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권 관련해 가지고도 환불도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상황이 바뀌면서 엠팍으로 또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다시 NC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NC 입장에서도 당연히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문수구장의 관중석이 총 규모가 12,000석 정도로 NC가 지금 거의 한 18,000석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한 6,000석 정도 네. 떨어지고요. 뭐 당연히 이제 관중 입장 수익은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광고 계약건이나 아까 얘기했던 입점 업체 보상 문제나 이거는 아마 이제 지금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나중에 다시 계산을 하면은 비용 손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황입니다. 선수들이 원정을 가면서 이 비용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선수들을 다 문수구장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비용 나가는 게 어떨까요? 보통 이제 3연전 원정 경기를 치르면은 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선수단 이제 체류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수 야구장 같은 경우는 대체 홈구장이긴 하지만은 네. 어쨌든 원정식으로 호텔에서 모을 수밖에 없는. 선수 생활하는 거는 원정인 셈이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구장만 홈일 뿐이고 다른 외부 환경은 다 이제 원정과 비슷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비용도 비슷하게 뭐 2천, 3천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예상이 되고, 요 원정 체류 비용은 그 시즌 전에 당연히 예산에 책정이 돼 있을 텐데 그거랑 이제 별개로 또 추가로 발생하는 네. 비용이기 때문에 NC 입장에서는 또 손해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또 문수 야구장도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요 부분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그 울산 시설공단에 한번 물어봤을 때 임대료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뭐 이제 금액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은 최소한 수천만 원 단위는 들어간다. 이제 3연전을 치렀을 때 네. 그 정도 들어가고, 이것도 어쨌든 다 NC 비용으로 나중에 청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비용이 얼만큼 이제 불어날지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점이 많지는 않죠. 그냥 홈 경기고 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네. 좀 더 많다. 뭐 연습하는 게 이점이 큰 이점이긴 한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황은. 자, 오늘 어쨌든 무거운 얘기도 결국엔 했는데 원재 기자가 또 오랜만에 와가지고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네, 안 나오면 제 책임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십시오. 아, 역시 유튜버 다 됐습니다. 이 카메라가 그리워서 어떡해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금요일 밤이라는 도민일보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합성동 관련해서 취재한 영상에 반갑다고 해주신 저희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 있다면 가서 한번 보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네. 울산에 갈 예정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귀한 현장 얘기를 알겠습니다. 네, 한번 어떻게든 쥐어짜서 들고 와보겠습니다. 일단 카메라에 감당한 거니까 무조건 네. 가는 거겠죠? 네네, 네, 갈 알겠습니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원재 기자가 말했듯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네,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네, 박신이었습니다. 네, 이원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